여러분 안녕하세요. 정은입니다. 봄이 오는가 싶더니 한낮에는 더운 날씨가 계속되면서 어느새 에어컨을 사용해야 할 여름 시즌으로 훌쩍 건너온 느낌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HVAC 전문가이신 JL 히팅 앤 쿨링 주식회사의 김종철 대표를 모시고 에어컨 설치와 또 사용에 따른 주의사항 등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김종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유난히 길었던 이제 겨울 히팅 시즌이 지나고 이제 본격적인 여름 시즌이 되면서 저희가 이제 아무래도 HVAC 그 전반 시설에 대한 주의 사항이 좀 필요할 것 같거든요. 저희 같은 이제 사용자들이 꼭 점검해야 될 사항, 알아둬야 될 사항이라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먼저 네. 여러 가지 점검해야 될 사항이 있겠지만 네. 가정용이나 영업용이나 산업용 할 거 없이 필터, 겨울 동안에 사용한 필터가 어떻게 막혀 있는지 더러운지 그걸 체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또 하나는 가정용인 경우에는 네. 겨울 동안에 사용한 가습기를 갖다가 네, 오프하였는지, 즉 여름에는 습도가 높기 때문에 가습기를 사용할 이유가 없거든요. 네, 네. 그걸 갖다 오프하였는지 그거 체크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 잘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필터와 가습기 예, 오프하는 거 꼭 점검해 둬야 되겠고요. 그러면 이제 저희가 사실은 이제 뭐 에어컨을 설치한다, 뭐 그것뿐만이 아니라 HVAC 여러 가지 시설이 있는데 거기에 따른 이제 정부의 리베이트 프로그램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예전에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예, 예. 네, 그걸 다시 한번 좀 간략하게나마 요약해 주시겠어요? 올해 리베이트 네. 프로그램이 2019년에 새로 나왔는데 4월 30일부로 에어컨디션의 리베이트는 폐지가 됐어요. 아, 그래요? 지금 현재는 네. 엠브리지에서 하는 퍼네스에 대한 리베이트라든가 네. 순간 온수기에 대한 리베이트, 그리고 창문에 대한 리베이트, 그리고 에틱의 인슐레이션에 대한 리베이트, 네. 그리고 베이스먼트의 인슐레이션에 대한 리베이트는 아직까지 있습니다. 네. 즉 일반 수용가가 리베이트를 받으려면은 앨리스트 최소한 두 가지를 해야 됩니다. 즉 퍼네스 하나만 해가지고는 안 되고 퍼네스 플러스 유리를 바꾼다든가, 네. 안 그러면 베이스먼트에 인슐레이션을 한다든가, 그러면 에틱에 인슐레이션을 집어넣는다든가. 그런데 30년 넘은 퍼네스에 한해서는 퍼네스 하나만 해서도 네. 리베이트를 받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경우에 그것은-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네요. 그렇죠. 그렇죠? 그것은 왜냐하면 두 가지를 해야 되는데 두 가지 중에 하나는 에어 실링이라 그래가지고 네. 밖에서 겨울에 바람이 들어오는 걸 갖다가 실리콘으로 막아주는 건데 네네. 그것은 홈디포라든가 그런 데서 사온 영수증하고 그걸 갖다가 했다는 그 흔적을 남기게 되면은 네. 가버먼트에서 그건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그 정도에 대해서는 리베이트로 나중에 다 돌려준다는 얘기인 그렇죠. 거죠? 예,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사실 많은 분들이 다 알고 계실 거예요. 놀수역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이제 한인 그 운영하는 식당, 코리안 레스토랑 같은 경우 이제 바베큐 많이들 좋아하시는데요. 그렇죠. 바베큐를 이제 코리안 바베큐라는 많은 식당들이 테이블에서 이제 후드 시스템을 설치하지 않고서는 사용을 못하게 하는데 지금까지는 내내 하다가 이제 그런 이유가 특별히 있을까요? 사실 지금까지 내내 했다는 것도 그것도 사실 네. 법이 즉 불법으로 한 거였죠. 저희는 몰랐잖아요. 그렇죠. 그쵸? 그 일반 소비자 불법이라는 입장에서는. 것은 네. 사실 코리안 바베큐가 이 캐네디언사에서 알려지긴 시작했지만은 테이블 위에서 이제 바베큐를 하는 식당이 많아지고 해가지고서 이 사람들이 또 주의 깊게 보게 된 거죠. 아, 그런데 네. 모든 상황이라든가 우리가 집을 짓는다든가 네. 안 그러면 뭐 영업용 레스토랑을 셋업을 한다든가 그러면 퍼밋을 내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허가를 가장 받아야 되죠. 중요한 것이 이 사람들이 볼 때는 소방법이에요. 소방법. 화재. 네. 즉 예를 들면은 우리가 식당에서 그 위에 불판에서 고기도 바베큐를 먹고 있다가 네. 인케이스 거기서 불이 난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 많은 식당에서. 네. 그럼 뭐 그것은 뭐 그쵸. 아예 상상하기 힘든 그러한 상황이 올 수도 있겠죠. 아, 네, 맞습니다. 그래가지고서 여기 있는 소방법이는 원래부터 있었지만 그걸 네. 갖다가 여기에다가 또 적용을 하게 된 거죠. 아, 적용을 하게 그렇군요. 됐다기보다도 네네. 기존에 있던 걸 같은 걸 적용을 안 하다가 여기저기서 많이 바베큐를 하니까는 이제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서 특히나 노스욕이나 저기 소닐 네. 특히나 미시사가 네. 그런 데 같은 데서는 소방관들이 네네. 그걸 갖다 인지해가지고 수시로 점검도 하고 그리고 또 어떠한 사람이 신고를 하게 되면 그 사람들이 가가지고 거기다가 워닝 태그를 주고 네. 경고도 하고 네네. 지금 현재 그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결국에는 지금 어떤
새로운 시설을 더 추가적으로 설치를 해야 된다는 말씀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를 네. 들면은 테이블 위에서 네. 전기 불판이라든가 가스 불판이라든가 네. 테이블 위에서 불판을 사용할 경우에는 무조건 네. 거기에 즉 이 불판이 법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불판이 테이블 위에 고정이 돼 있어야 됩니다. 아. 즉 테이블 우리 같은 경우는 브루스타 같은 경우는 네네. 옮기고 그러잖아요. 포터블로. 네. 그렇게 못하게 됐어요. 아, 그렇군요. 이 불판이 테이블 위에 고정이 있어야 되고 아. 또 이 테이블조차도 움직이지 못하게 돼 있어요. 아. 즉 고정으로 해야만이 그것이 허락이 됩니다. 또한 네. 여기에서 연기가 나가고 네네. 불이 인케이스에 나갔을 때는 여기에서 소화기가 터져가지고 네. 이걸 갖다가 끌 수 있도록 점화를 시키도록. 그렇죠. 그걸 갖다 전문 용어는 파이어 서프레션 시스템이라고 소화를 그러는데 시키도록. 네네. 그것이 점화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네. 또한 여기서 우리가 고기를 굽게 되면 이 연기가 어디로 나가겠어요? 네. 이 연기가 만약에 후드가 없으면은 그렇죠. 그 안에 우리가 있죠. 실내. 사람이 다 먹거나 우리 몸에 옷이라든가 네. 그리고 천장에 닿는데 이러한 후드 시스템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아, 그렇군요. 예. 그 코리안 바비큐 하나를 하기 위해서 사실 지금 말씀하셨던 시설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렇죠. 테이블도 움직이면 안 되고 고정해야 되고 마찬가지로 그러면 이제 후드 시스템까지 포함을 해서 이 많은 시설들을 설치를 하려면 비용이 만만치가 않을 것 같거든요. 어느 그렇죠. 정도의 비용이 소요가 지금은 되나요? 코리안 바베큐 레스토랑 네. 하려 그러면 돈이 아주 많이 듭니다. 많이 그럴 것 드는데 같아요. 이것은 네네. 상황에 따라 즉 1층에 있는 거기 레스토랑이냐 네. 아니면 2층에 있는 레스토랑이냐 아니면 콘도 단지에 있는 레스토랑이나 안 그러면 뭐 인더스트리에 있는 레스토랑이라든가 거기에 따라서 천차만별입니다. 가격은. 아, 그래요. 그리고 또 그 가격도 유닛 즉 후드를 갖다가 기본 사이즈가 있지만 그거보다 약간 더 크게 할 수도 있고 네. 약간 더 작게 할 수도 있고 즉 규격은 있지만은 그거의 규격에 벗어나서 그 규격 이하로는 안 되겠지만 이상도 할 수가 있거든요. 네. 약간 돈은 비싸겠지만은 네네. 그렇지만은 그 냄새라든가 그런 건 잘 빠져나가겠죠. 네. 그리고 또 옥상 위에 설치하는 메이크업 에어라든가 아. 그런 것이 가스로도 할 수가 있고 전기로도 할 수가 있고 네. 그리고 시스템을 동작을 하는 것도 자동적으로도 할 수가 있고 매뉴얼도 할 수가 있고 네. 그러니까 가격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네. 그걸 갖다 얼마라고 얘기할 수는 없고 네. 만약에 그걸 하고 싶으시다 그러면 엔지니어한테 그 엔지니어 드로잉을 받으면은 우리 같은 컨트랙터가 그 네. 엔지니어 드로잉에 나와 있는 스펙이 있으니까 그렇죠. 그걸 보고서 가격을 줄 수 있는 겁니다. 견적을 받을 수 있겠군요. 그렇죠. 예. 근데 뭐 얼핏 들어봐도 사실 적지 않은 금액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기존하고는 좀 달리.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들면은 허가를 정식으로 예, 받아야 예. 되기 때문에. 제가 한 데도 몇 군데 있는데 네. 그러한 레스토랑도 앨리스 몇십만 불 들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사실은 요즘 하도 뭐 힘드시다고는 하는데 이제 설치 비용까지 그렇게 든다라면 하지만 정식으로 허가를 받고 운영을 해야지 장기적으로 볼 때는 그렇죠? 그래서 불법적으로 할 수는 없는 거니까. 네. 그렇죠. 지금 현재 노스욕이나 지금 소닐에서 미시사가라든가 그런 네. 바베큐를 설치한 레스토랑들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아주 성황리에 굉장히 네. 바쁜 레스토랑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예. 잘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사실 이제 에어컨에 대해서 이제 여름철이기 때문에 한번 또 다뤄볼까 하는데요. 저희가 이제 보통 살고 있는 가정집이나 또 식당 그리고 사무실에 에어컨을 사용할 때 저희가 이제 가장 많이 듣는 얘기가 사용하기 전에 에어컨 가스를 주입해야 된다는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건 무슨 얘기일까요? 예, 그것은 저도 네. 있으면서 커스터머로부터 올해 에어컨디션 틀려고 그러는데 가스 좀 주입하게끔 하려고 그러는데 주입하는 게 네. 얼마입니까? 네. 그런 문의를 갖다가 많이 듣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즉 냉동, 즉 프리저, 네. 쿨러, 뭐 워킹 쿨러랑 워킹 프리저는 처음에 설치할 때 가스를 갖다가 정량을 갖다가 집어넣지만은 기존에 있는 디스플레이 쿨러라든가 안 그러면 에어 컨디션 같은 경우는 에어 컨디션 냉매가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물론 가정용인 같은 경우는 파이프가 길게 되면 거기에다가 냉매를 좀 더 집어넣고 네. 짧게 되면 냉매를 약간 좀 빼내고 그래갖고서 아. 적정량을 하게 돼 있는 겁니다. 네, 설치할 때 이미 그렇죠. 아, 이미 네. 한번 설치된 그런 것은 자동차도 네. 마찬가지죠. 네. 한번 생산된 자동차도 있는 에어컨디션에 있는 냉매도 한번 설치가 되게 되면 그 이상은 타치를 하면 안 됩니다. 그래요. 즉 체크를 한다 그래갖고 체크를 하게 되면 네. 체크하는 동안에도 가스가 나오게 되잖아요. 네. 그러면 그 적정량에서 약간의 나오기 빠지는 때문에 거잖아요. 냉기가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음. 그러니까 가장 좋은 것은 에어컨디션을 수시로 체크하면 안 되는 거고 네. 즉 에어컨디션을 체크할 시에는 냉매가 음. 지금 냉기가
생각보다 좀 적다든가 네. 그럴 경우에는 체크할 수가 있는 거죠. 아. 그런데 그와 같은 경우에는 냉기가 떨어지면 그때는 에어컨디션이 있는 냉매가 없어진 건데 그 없어지는 원인은 어디가 리킹이 되는 거죠. 아, 네. 리킹이 되지 않으면은 냉매가 없어질 리가 없잖아요. 그래요. 그럴 때는 네. 우리 같은 컨트랙터가 가가지고서 그 리킹 되는 포인트를 리페어를 해야 됩니다. 아. 법으로도 네. 리페어를 하고서 냉매를 집어넣어야 되지 만약에 리페어를 하지 않고 냉매를 집어넣게 되면 제가 알고 있는 벌금은 한 2만 불 정도 그래요? 저희들이 내야 됩니다. 컨트랙터가요?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근데 사실 좀 갑자기 제가 드는 생각인데 저희가 이제 자동차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인데 에어컨 가스가 뭐 부족하다, 뭐 교체를 하라는 얘기 많이들 하거든요. 그냥 메인테넌스를 하기 위해서 갔는데 그런 경우가 있는데 말씀하신 걸 들어보니까 사실은 굳이 그래야 할 이유는 없는 거네요. 그렇죠? 정상적으로 작동이 되고 있다라면. 그렇죠. 정상적으로 네. 작동이 됐다면은 전혀 체크할 이유가 없죠. 체크할 네네. 때마다 냉매는 나오니까 그것은 정상적으로 작동이 된다면 냉매 좀 체크해 보세요, 해주세요. 그런 것은 네. 잘못된 인식이고요. 네네. 그러니까 에어컨 자동차인 같은 경우에도 냉기가 떨어지게 되면은 그 안에다가 냉매를 좀 집어넣는데 그 임시 방편용이고 근본적으로는 그 리킹되는 걸 갖다가 잡아야 되죠. 네, 잘 알겠습니다. 그동안 잘못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많은 분들이. 그리고 또 한 가지 여쭤볼게요. 사실은 좀 어떻게 생각하면 우문일 수도 있는데 에어컨은 과연 어떤 게 좋은 에어컨이고 그리고 적정 가격이라는 게 사실 있지는 않을 텐데 가격은 어느 정도 수준이어야 되는 건가요? 에어컨을 잘 고르기 위해서? 저희가 지금 네. 저희 같은 컨트랙터가 사는 지금 에어컨디션의 종류만 하더라도 약 한 20개 정도가 됩니다. 아, 그래요? 근데 네. 전체적으로 한다면 그보다 더 많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네. 우리가 자동차 살 때도 네. 메이커가 있잖아요. 메이커. 네네. 메이커가 뭐 BMW, 뭐 벤츠, 뭐 그런 거 같은 경우는 포드보다는 더 비싸다고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네네. 그렇듯이 에어컨디션에도 그러한 브랜드가 있습니다. 음. 브랜드가 있는 에어컨디션은 좀 비싸게 팔립니다. 네. 그런데 사람들은 브랜드만 틀리냐? 음. 근데 꼭 그런 건 아니고 거기서 본인 그 회사가 하는 그러한 품질 관리라든가 네. 그리고 몇몇 부품 같은 것은 자기네 회사만이 쓸 수 있는 그런 것으로 해가지고서 하는 건데 에어컨디션 같은 제 개인적으로는 에어컨디션이 조용하고 네. 그리고 또 그렇게 비싸지 않고 그리고 또 모양도 괜찮고 네. 그런 에어컨디션이라 그러면 뭐 아무 에어컨디션이라도 괜찮을 것 같아요. 꼭 브랜드를 따지지 않더라도 성능에 크게 차이가 없다라면 조금 저렴하면서 본인한테 맞는 걸 찾으라 말씀인가요? 그러면? 그렇죠. 그런데 비싸고 싸고의 차이점은 네. 어느 정도는 있는데 그건 뭐냐면 소리, 네네. 즉 소리가 크냐 작냐 그리고 고장률이 얼마나 되느냐 네. 적냐 그런 네. 거에 따라서 비싸다고도 할 수 있지만 네. 어쨌든 그 브랜드가 있는 에어컨디션은 아무래도 고장률이 좀 적다고 할 수 있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여름철에는 올여름 되게 더울 거라고 얘기를 들었는데요. 실내 온도, 그러니까 에어컨을 맞춰놓는 실내 적정 온도라는 게 따로 있을까요? 어느 정도 되나요? 이 온타리오 네. 가버먼트에서는 적정 온도를 갖다가 26도에서나 25도를 제시하고 있어요. 네. 하지만 저희 같은 전문가가 볼 때는 네. 그러한 온도는 거의 의미가 없다고 봐요. 즉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서머스태트 우리가 쓰는 조절기 네네네. 그 조절기가 에어컨디션 나오는 바람에 바로 위에 설치돼 있다 그러면은 저쪽은 춥지도 네, 냉기가 맞아요. 떨어지지도 않았는데 서머스태트가 벌써 온도가 찼거든요. 네. 그럼 서머스태트 명령을 그만 돌려라. 이렇게 하게 되면 저기는 벌써 안지까지 덥다는 얘기예요. 맞아요. 그 히팅도 마찬가지로. 네. 그렇기 때문에 서머스태트 위치에 따라서 거기 온도 조절기가 많이 작용을 하기 때문에 자기 집의 에어컨디션의 온도는 자기가 컴포터블한 온도 그 온도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20 몇 도라 그런 것은 관계없이. 그러니까 네. 권장하는 온도일 뿐이지 근데 그렇죠. 본인이 느끼는 가장 적절한 쾌적한 온도를 찾아가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예. 네. 그러면 지금 방금 말씀하셨는데 서머스태트, 그러니까 온도 조절기라고 하는데 간혹 보면 이렇게 숫자가 안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예, 예, 예. 근데 그건 왜 그런 거죠? 그 참 좋은 질문인데 네. 한겨울에 가끔가다 그러한 콜이 있어요. 네네. 서비스 콜이 우리 서머스태트가 아무것도 안 보인다고 네. 히팅이 안 된다고 그러면은 그때는
서머스테트에 배터리가 다 됐으니까 네. 배터리를 가르시라고. 네. 그래갖고 서머스테트 종류도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네. 배터리를 어떻게 가냐고 물어봐요. 그러면 거기 하니웰이면 하니웰, Y 라저스면 Y 라저스, 거기 웹사이트 가게 되면 배터리 교체하는 그러한 것이 유튜브에 다 잘 나와 있습니다. 맞아요. 요즘에는 유튜브에 네. 다 나와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도, 본인이 간단하게 네. 교체가 가능한 저도 것 같아요. 그래갖고 한 번은 집에서 우리 아들한테 해보라 그래갖고 유튜브에 하나 올린 적이 있었는데 그러셨어요? 그러고 나서는 네. 뷰가 어땠는지 모르겠습니다. 아, 대표님이 하시는 거를 찾아봐야 되겠는데요. 예, 한번 찾아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보통 이제 워터 히터, 그렇죠? 워터 히터, 퍼니스, 이 에어컨의 평균 수명, 저희가 이제 오래 쓰면 좋겠지만 평균 수명은 어느 정도 되나요? 일반적으로 교과서상, 네. 교과서상의 수명은 네. 퍼네스하고 에어컨디션은 한 15년 정도 봅니다. 아, 그래요? 그리고 네. 워터 히터는 10년 정도. 네. 그리고 그렇지만은 이 수명이라는 것은 그냥 교과서상의 수명이고 특히나 이 캐네디언 같은 경우에는 고장나지 않으면은 바꾸지 않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같이 과학이 발달하고 그랬기 때문에 10년 전 퍼네스하고 지금의 퍼네스하고는 굉장히 틀립니다. 네. 즉 전기세 같은 것이 거의 가정용 전기의 60~70%가 퍼네스 모터에서 나오거든요. 아, 근데 네. 요새 나오는 모터는 DC 모터라 그래갖고 전기가 굉장히 많이 절약되는 거죠. 에너지 세이빙 되는 그렇죠. 거죠? 네. 그리고 또한 가스도 그렇고 가스 옛날 같아 한 30년 된 퍼네스는 효율이 한 50%라 그러면 지금 네. 한 98%, 아, 97%. 네. 그렇기 때문에 퍼네스를 10년 된 이상 된 퍼네스를 바꾼다 그러면 2, 3년 안에 퍼네스 교체 비용이 나온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사실 뭐 쿨링 시즌이든 아니면 뭐 히팅 시즌이든 저희 같은 이제 일반 사용자가 본인이 잘못해서 고장 나는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죠? 어떤 경우에 해당이 되나요? 제가 네. 요번 여름이 이제 지금인데 네. 요번 여름 되기 바로 전에 몇몇 콜을 받았어요. 네. 받았는데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집을 갖다가 사고서 레노베이션을 했는데 마루는 최근에 했다 그러더라고. 마루는 최근에 했는데 추운 겨울에 틀게 되면은 히팅이 되다가 안 된다 그런다 그래요. 그래요? 네. 그런 경우에는 어떤 경우냐면은 필터가 막혔거나 안 그러면 리턴 에어가 모자르거나 네. 그런 경우인데 제가 집을 방문해 보니까 그 마루에 리턴 에어가 하나도 없었어요. 네. 지금 리턴 에어라는 건 뭐냐면 네. 커스터머가 알기 쉽게 하면은 10개의 바람이 나오려 그러면 10개의 바람이 들어가 줘야 되거든요. 네. 이 들어가 주는 구멍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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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구멍을 갖다가 어떻게 하다가 그걸 갖다 막았나 봐요. 아, 막으니까는 네. 그것이 두세 개밖에 안 들어간 데서 퍼네스는 너무나 과열이 되고 그러니까 세이프티 장치에서 스탑이 되고 그래갖고 그렇게 됐는데 네네.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할 때 요만한 집에 있으면은 그 집에서 히팅을 하거나 쿨링을 한다 그러면 여기 있는 공기를 빼가지고서 네. 그 모자른 공기만큼 집어넣는 것이 더 효율이 있죠. 네, 안 네, 그러면 네. 하나도 안 빼고 나서 그냥 계속 히팅이나 넣기만은. 쿨링만 하게 되면은 큰 그게 건강상에도 안 좋을 것 같아요. 건강상에도 안 좋죠. 그렇죠. 그리고 또 시간도 오래 걸리고.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리턴 에어를 잘 보셔야 되고 또 겨울 같은 데는 네. 거기 요새 나오는 하이피션시 번에는 구멍이 인테이크 이그조스트 즉 흡기 배기구가 있는데 네. 그것이 구멍이 뚫려져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거기에 혹시 지가 들어가면 어떡할까 그런 생각 때문에 네. 뭐로 이렇게 막아두죠. 막아놓는데 막아놓게 되면은 너무나 그 공기 들어가는 게 적거나 그리고 또 겨울 같은 데는 거기 눈이 맺히게 되면은 네.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렇겠네요. 예, 예. 네. 그러니까 관리를 잘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예, 네. 예. 그러면 항상 점검하는 습관도 들이고 관리를 평상시에 좀 잘하는 그런 습관을 좀 들여야겠습니다. 예, 예, 네. 예. 그리고 이제 사실 궁금한 건 너무나 많지만 저희가 지금 시간에 다 다룰 수가 없으니까 만약 궁금하시면 저 대표님을 찾아뵙는다거나 그쵸 문의를 드리거나 아니면 말씀하신 것처럼 유튜브 좀 올리셨으면 보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언제든지 전화하면 뭐 저희가 네. 흔쾌히 대답해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궁금하면 항상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예. 여름철 냉방 권장 실내 온도가 25도 내지 26도라고 하는데요. 사실 이 온도는 시원함을 느끼고 건강과 쾌적성을 유지하는 범위에서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 적정 수준이라는 의미인데 좀 덥게 느껴지시더라도 에어컨과 선풍기를 함께 사용하는 등 작은 실천으로 에너지 절약에 동참하시기 바라며 저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헤어 협찬 김은한 헤어살롱 제공입니다.